저의 생각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듯 경기 침체 우려감은 시장이 조정을 보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며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 세력들이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감을 주의시켜 시장을 흔들고 낙관론으로 가득했던 개미들을 털어내야 앞으로 상승 랠리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오히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조정을 외치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수요일에 경기 침체 우려감을 명분으로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수요일은 장 초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월가 기관 세력들은 발표된 지표를 경기 침체 신호라는 악재로 포장해서 시장에 공포감을 주입하고 증시를 끌어내렸으며 나스닥은 예상했던 것처럼 12,0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낙관론으로 가득했던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 내내 주가가 흘러내리자 역시나 일희일비를 반복하며 비관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돈은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빅테크에서 빠져나가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흘러갔으며 나스닥이 마이너스 1.07%, S&P 500 마이너스 0.25% 하락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3.2% 하락해 26.89달러로 마감했으며 27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수요일에 추가 매수해서 보유 수량은 1360주가 됐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별다른 이슈나 사건은 없었고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금요일 발표될 정부의 비농업 고용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ADP사의 비농업 고용 변화가 예상치와 지난달 수치를 크게 하회하는 14만 5천 개로 발표됐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졸지 고용보고서와 함께 ADP사의 비농업 고용 변화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금요일에 실업률 보고서가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용지표 이외에도 개장하고 장 초반에 종합 PMI 지수와 여러가지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중 ISM 비제조업 PMI 지수는 예상치와 지난달 수치를 하회하는 51.2로 발표되며 화요일 제조업에 이어 비제조업 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 PMI뿐만 아니라 고용, 물가, 신규 수주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며 서비스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제조업, 비제조업 지표들 모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자 시장은 평소 신경도 안 쓰던 PMI 지수를 명분으로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진 가운데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50%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5월에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으며 7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금리 전망이 계속 완화되자 2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 3.8%를 깨고 내려왔으며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2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채권뿐만 아니라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팬데믹 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요일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도 혹시 시장의 공포감에 같이 휘둘려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시장이 다시 폭락할 거라 생각하나요? 저의 생각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듯 경기 침체 우려감은 시장이 조정을 보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며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 세력들이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감을 주입시켜 시장을 흔들고 낙관론으로 가득했던 개미들을 털어내야 앞으로 상승 랠리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오히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으로 유동성이 흐르는 것 또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모두 빠져나가 채권이고 금이고 나발이고 안전자산 가격도 주식시장과 함께 폭락했으며 모든 유동성이 달러, 즉 현금으로 몰렸습니다. 지금은 달러로 모였던 전 세계의 유동성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며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유동성이 물리고 있지만
결국 최고점을 향하고 있는 금 가격은 얼마 안 가서 조정을 받고 빅테크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며 순환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년에 WTI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가자 월가에서 빅테크의 시대가 끝나고 빅오일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떠들었을 때가 유가의 고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최근 들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현금에서 빠져나와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 머니마켓 펀드 규모가 5조 달러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명언처럼 주가는 돈 플러스 심리이고 돈이 흘러 들어오면 결국 심리도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상승장 때를 생각해봐도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경제가 마비됐음에도 역대급 돈풀기로 채권,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할 거 없이 온갖 자산으로 순환매가 돌며 가격이 급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은 은행 파산이고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결국 시장을 밀어올릴 것이고 월가 기관들이 주입한 경기 침체 공포감에 휘둘렸던 개미들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금세 일희일비하며 다시 낙관론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분명 똑같은 경제지표 둔화를 보고도 주가가 내리면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라 부르다가 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3월 은행 파산 문제가 터질 때처럼 시장이 조금만 지나도 경기 침체 우려감은 사라지고 아무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비관론이 가득할 때가 단기적인 바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자주 말해 이제는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위기는 절대 눈앞에서 서서히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던 문제가 뒤통수에서 소리소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 지표가 서서히 둔화됨에 따라 모두가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으면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고 개미들의 탐욕과 낙관론이 가득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저는 지금처럼 개미들의 낙관론이 다시 공포와 비관론으로 바뀔 때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 당분간 조정이 이어지면 계속 추가 매수하며 수량을 모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나 언론에서 접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서 월가 기관들의 농간에 놀아나며 시장 공포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